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 주식 고충 처리반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 비가 내리고 나면 또 한층 더위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계절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월 한 달 우리 국고초와 함께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국고초 일부 가문숲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070-4941-0225번. 그리고 문자는 샵 8181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또 제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전화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또 문자나 유튜브로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잠시 후에 10시 공개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빠짐없이 모두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입니다. ARS 02-3490-4504 일반 통화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매일 아침 여러분의 계좌를 든든하게 채워드릴 종목과 그리고 시황 또 전일에 저희 방에서 들어갔던 VIP원님들의 종가 종목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 신청해 주신 분들이 한 1,800명 정도 되세요. 그런데 제가 매일 아침 8시 반쯤에 와우넷 홈페이지 또는 와우 밴드를 통해서 글을 올려드리는데요. 이거는 와우 밴드 같은 경우에는 가문숙에 대한 정보 수신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와우넷 게시판에 올려드리는 건 들어오셔서 직접 클릭을 하고 그 게시판에 글을 보셔야 합니다. 근데 조회수는 한 150, 2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청만 하시고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안 보시는 거죠. 지금 와우넷 홈페이지 아침 8시 한 30분쯤 들어오시면요. 전일 미국 증시, 국내 증시의 오늘 대응 전략 그리고 밤사이에 나왔던 이슈들 또 거기에 이슈에 따르는 종목들 우리가 오늘 관심 있게 봐야 할 탑픽 종목들을 뽑아드리고 또한 오미주 오늘의 미인주를 세 종목 손절가와 함께 대응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전일 저희 또 종가 종목들까지 오픈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 누리시길 바라고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는 조회수가 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 또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수, 목, 금 짧았던 3일 동안의 한 주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숨가쁘게 돌아갔었는데요. 이번 한 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게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유입됐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수급이 작년 또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원활한 그림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1분기 때 지속적으로 매도했던 외국인들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환율과 함께 수급이 유입됐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수급 뒤에 우리가 연기금의 수급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기금들이 2조 35억 원 정도를 3,501억 정도를 매매하면서 4월 달에 2조 원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됐던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저평가됐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 12.5%의 연기금 비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1.5%였으니까 한 1% 정도가 늘어났던 거죠. 기존의 연기금의 목표치를 본다라면 14.9%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2.4% 정도의 국내 주식을 매수할 만한 연말까지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안타까운 건 연말까지 봤을 때에는 13%대로 줄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연기금의 매수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성장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한 주 짧은 기간이었지만요. 실적주의 본좌를 볼 수 있었던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수의 흐름은 꾸준히 우상향이 되고 있지만 사실 지수가 여러분들 캔들을 보시면 굉장히 작은 납작한 얇은 캔들들입니다. 이건 뭐냐? 아침에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거래일 내내 지수 업종 차트의 캔들은 지수 차트 코스피 지수는 음봉이었습니다. 상승 음봉이긴 하지만 음봉이라는 건 그만큼 장중 내내 우량주에 대한 흐름들은 먹을 게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실적주의 본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부터 제가 작년부터 액면 분할을 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무료 방송에서랑 추천드렸던 APR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와, 목요일, 금요일 아주 정말 본자를 보여주면서 10만 원대를 훌쩍 넘었고 지금도
목표 주가를 상향 좀 줄줄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APR, ST큐브라는 종목 이 회사의 모회사이면서 또 유명 연예인이 선전하고 있는 거 제가 무료 방송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과 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못 갔던 방산주 중에 하나였는데 꾸준히 조선과 방산은 이렇게 시장이 좀 꾸물꾸물한 상태에서도 강세 그림을 보이면서 실적의 본자를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흐름들이 아닌가 싶고요. 국내 증시의 흐름들이 이렇게 지금 다시 또 2600선을 향해 가는 흐름들은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D-Day를 하루 앞두고 스위스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의 기대감들이 또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시장을 또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우리의 휴일 기간 동안 강세를 좀 보여주다가 수요일 장 바로 직전에 조금 혼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우리의 예상치를 그대로 보여주었었고요. 우리가 사실 주목했던 건 금리를 동결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스탠스를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모습이었는데 달리 이번에는 트럼프 의장이 파월 의장이 그 스탠스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았던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앞서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3번 동안의 금리 동결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아주 직격탄으로 파월 의장을 비판했던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의 흐름들을 본다라면 1월 달 취임 이후에 145%를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중국은 여기에 또 125%의 보복 관세, 거의 양국이 이 무역이 스톱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일 또 밤에 보면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는 145%는 너무 과하고 80%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백악관에서는 50% 정도까지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50에서 80%의 스탠스를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 지금 이미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미국 시장과 국내 증시에는 선반영이 된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50과 80의 정도는 과거와 같이 트럼프 이전 과 같은 그런 활발한 무역 간의 흐름들은 좀 줄어들 거다라고 보여지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미중 무역 관세에 대한 흐름들은 우려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달러의 약세 흐름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달러의 약세 여러분들은 지금 1,4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달러의 약세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관세 협상에 있어서 사실 그 이전 달러의 흐름들 보면 1,450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60, 70까지도 갔던 달러의 흐름들이 최근 1,400 이하까지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는 또 하락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400선을 위협하면서 관세 협상에 있어서 강달러 흐름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그림에서 봤을 때에는 원달러의 흐름들도 다시 1,400대로 고개를 들면서 관세 이슈와 함께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미국의 증시 방향성이 혼재된 만큼 당분간은 1,400원 중심으로 변동성 흐름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과 또 국내 증시의 흐름들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시황 전망,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체크할 중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은 국고처 일부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 사진이 있습니다. 5월 12일 토요일 10시 5월 증시 정책과 실적에 주목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주에 돈 벌어줄 든든한 종목 소개시켜드리고요. 그리고 5월 11일 일요일 밤 10시에도 5월 정책과 실적 투톱 전략을 제시하면서 오늘 못다한 종목 상담은 이따 10시에 말씀을 드리고요. 본질적인 이번 주에 다음 주의 전략들은 바로 일요일 밤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위한 선물은 당연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3490-4504로 전화를 주시고요.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와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클릭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 1,800명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 3분의 2가 이 필명이 없어요. 필명이 없으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방송만 들으시고 그냥 신청만 해두시고 와우넷에 가입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와우넷 홈페이지에 무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요. 가문숙 페이지 그거 하나만 아주 간단합니다. 홈페이지에 딱 클릭하셔서 만약에 컴퓨터를 사용 못 하시는 분들도 휴대폰으로 와우넷이라고 검색하시고 그 사이트 링크에 딱 들어오셔서 가문숙을 클릭하세요. 베스트 파트너에 그리고 제가 성이 감씨이기 때문에 파트너 이름을 클릭하면 맨 상단에 있습니다. 출석부에도 항상 1번이었었거든요. 전교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상단에 있으니까 제 사진 이름 클릭하시고 왼쪽 게시판에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 클릭하셔서 데일리 모닝 리포트를 클릭하시면 그날의 시황과 오미주 종목,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종목이잖아요. 종목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는요. 놓치지 마시고 신청만 하지 마시고 클릭까지 해서 완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고처 일부만의 시그니처, 지난주에 상담해드렸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참여를 못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전화들을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엔 제가 특별히 시황만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뺐습니다. 강의는 저만의 시간이고 저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긴 한데요. 국민 주식 고충 처리반에 맞게 지난주에 또 제가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앞서 해주셨던 수고해주셨던 대표님의 종목 상담을 이어서 그 종목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한번 체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저한테 듣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한번 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HL만도라는 종목이죠. 36,400원에 2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지난주 사실 흐름을 보면 굉장히 예쁜 자리에서 반등을 시도했던 모습들인데 최근에 또 지난주 월 수목금 자동차 업종들의 흐름들이 그다지 좋지 못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3월 달에 자동차에 대한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그때 제가 방송에서 목요일 방송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동차는 아직은 이르다. 이 관세에 대해서 아직 완화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나 그냥 길게 보시려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H7만도 36,400원이면 현재 지금 매수가까지 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상담을 의뢰하셨던 그 가격대가 약간 수익인 그런 가격대였어요. 사실 그 자리에서 5일선이 깨지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혹시라도 아직 보유 중이시라면 다음 주 돌아오는 주간에 손절가 35,000원 정도 보시고요.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1차 목표가 38,500원 정도 라인 그 전후입니다. 돌파를 못하면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이 하나오션이었습니다. 84,200원에 지금 15%의 비중을 얘기하셨습니다. 하나오션은 저희도 여러 차례 재미를 봤던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0만 원 이상 돌파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기술적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고점에서 올 매도를 하고 최근에 다시 이 예쁜 가격대 8만 원 이하 요 가격대에서 다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84,200원이면 약간 매수 단가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뭐 기업의 내용이라든지 조선업종의 흐름을 본다라면 그대로 그냥 홀딩을 하셔도 되는 그런 구간인데요. 현재 그림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대로 그냥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도 외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의 매도 물량들이 약간 나오고는 있지만 조선업종은 꾸준히 올 상반기 가을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가는 정해드린다라면 지난번에 고점 정도 라인이었던 그런 자리들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7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을 하시고요. 반등 시에는 지난번에 넥스트 거래소에서 프리마켓에서 거래됐던 가격대는 조금 무시를 하시고 91,500원 정도 라인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 요즘 제약 바이오의 흐름들이 몇몇 종목은 또 좋은데
최근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연휴 이후에 연휴 동안 트럼프가 또 제약 바이오 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었죠. 13만 1,000원이면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홀딩을 하십시오.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 라인까지 보시고요. 1차 목표 주가는 당연히 지난번 5일선이 꺾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2차 목표 주가가 11만 8천 원이고요. 그 이후에 13만 1,000원대가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가 매도 사인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아래 손절가 요 라인을 지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위로는 13만 원대 매수하셨던 가격대죠. 그 가격대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신건설 요 종목을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동신건설 아시다시피 지금 대선 정책 후보 관련주입니다. 46,500원이면 현재는 수익 구간이세요. 자, 이 종목은요, 제가 대응 전략을 가격으로 제시하지 않고 날짜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우리 조기 대선이 6월 3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주간에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제1 야권에서는 후보가 정해진 상태고 여권에서는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아마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이 더더욱 활발하게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특정 후보의 고향 지역인 곳에 본사가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영향을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요. 반드시 5월 중순 25일 이전에는 이런 대선 관련주들은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6월 3일이 디데이라고 해서 6월 3일 누가 당선이 된다고 그 당선 관련주가 급등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무리 늦어도 5월 말까지는 가격을 떠나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모든 정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인물 다. 특히 인물 관련주는요. 그렇게 보시고 아래 손절가는 요 라인 정도 42,000원까지 보시고요. 위로 목표가는 제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65,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홀딩, 그렇지 않으면 매도하시고 65,000원 돌파 시에는 75,000원 정도까지 2차 목표가를 보시고요. 이 가격 무시하시고 시계적으로는 5월 25, 6일 정도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난테크놀로지입니다. 코난테크놀로지 제가 제 텔레그램이 있어요. 텔레그램에 보시면 가문숙의 가문숙의 주식대학이구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가문숙의 주식대학 모든 SNS 그리고 네이버에 가문숙을 검색해 보시면 제가 소통하고 있는 SNS가 쭉 나옵니다. 와우넷, 텔레그램, 그다음에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까지, 그리고 블로그까지도 제가 모든 SNS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찾기 어려우시다면 무조건 네이버에 가문숙을 찾으세요. 찾으셔서 밑에 SNS 소통이 있어요. 파란 글씨로 돼 있는데요. 그 글씨 중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걸 클릭을 하십시오. 최소한 유튜브와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정도는 모두 다 저와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연결고리를 이렇게 탁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모든 정보들이 쏟아지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말씀드리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본격적으로 금요일부터 그동안에는 이슈들과 연관이 된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 금요일부터는 지금 가장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핫한 그런 재료를 포함해서 재료 소개와 이유와 종목을 간략하게 한 2종목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던 게 바로 솔트룩스와 코난테크놀로지였어요. 미국의 반도체 AI에 대한 우호적인 내용들, 관세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삼성의 AI 이런 내용들과 함께 오픈 AI에 연결된 부분들과 함께 생성형 AI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앞으로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관련주들이 바로 솔트룩스, 코난테크놀로지, 또 그다음에 그 외에 몇 종목들이 있는데요. 코난테크놀로지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전고점 돌파도 한다고 봅니다. 매수 단가가 26,000원.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요. 저거 내 종목 아닌데, 내 종목 아닌데 빨리 내 종목 해주지 이러지 마시고 제가 종목 상담에 그치지 않고 이 국고철을 정말 애정하는 제 예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카오톡 푸사가요. 나의 한국경제 마지막 방송은 국고철 일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서 8시, 9시 가장 좋은 시간대로 옮겨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지금 이 7시에 시청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화가 너무 빗발치고 있어서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애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한국경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마지막 방송은 바로 이 국고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많은 것들을 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내 종목 아닌데 솔트룩스를 해주지 이러지 마시고 같은 섹터 생성형, 반도체, AI 또는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게 다 돈입니다. 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돈과 연결된 것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들으시고 메모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저는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26,000원이면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요. 욕심 좀 내십시오. 차트 우상향 되고 있고 비중 15% 너무 좋고요. 39,000원 전고점 돌파까지도 나올 수 있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 차트 보세요. 주봉 차트 보시면 너무 예뻐. 아주 러블리하게 주봉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치고 올라갈 자리죠. 여기서 만약에 이 추세를 살짝 이렇게 이탈한다 하더라도 그냥 여유 있게 홀딩하십시오. 아니면 15% 중에서 한 7% 정도를 고점을 돌파 못하면 줄였다가 3만 원 언저리 줄였다가 다시 어디서 이렇게 추세 하단 이 자리에서 다시 사셔도 돼요. 매수 단가가 지금 26,000원이기 때문에 수익이긴 하지만 아주 또 낮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점을 31,000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부분 수익 챙기셨다가 아래 하단 25,000원 언저리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다시 해서 비중을 한 15%로 다시 채우는 것도 저는 아주 강추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극대화하시고 저는 전고점 그 이상까지 욕심내 보겠습니다. 저희 방에서는 사실 이날 장대 양무 쏟아지는 날 종가 매수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종가 매수의 원칙에 따라 그 다음날 자율 매도를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도 너무 예쁜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일전기라는 종목이죠. 최근 변압기 관련주, 전력 관련주가 좋습니다. 이유는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AI, 엔비디아가 주가가 급등하면서 뭐예요? HBM 반도체가 이루어지려면 바로 전력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몇십 배의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특히나 노후된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이상의 전선과 전력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또 하나는 안타깝게 작년이었었나요? 벌써 이게 미국의 LA에 산불이 일어나면서 인프라들이 굉장히 이런 전력 전선 인프라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이재명 후보가 전선 전력 SK 하이닉스를 찾아가서 언급하면서 반도체의 성장은 물론이고 AI 시장을 그냥 확산이 아니라 세계의 3대 강국이 되게끔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가문숙 전문가한테 대표님 지금 올 한 해의 가장 좋은 키워드는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태까지는 조선과 방산을 얘기했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조선과 방산도 탑입니다. 제 왼손에 따르는 그런 어떤 종목이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AI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인공지능 AI에 파장되는 반도체와 전선 전력은 우리가 이 2025년 하반기에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일전기도 전선 전력,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지금 너무 예쁜 자리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고개를 살짝 들었지만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산일전기 말고도 LS 일렉트릭, HD 일렉트릭 한번 보세요. 그래서 75,000원이 매수가라면 조금 손실입니다. 괜찮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십시오. 비중이 30%라 조금 안타까운데요. 만약에 비중이 10%였다면 저는 아마 비중을 더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30%라면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요. 7만 원대가 매물대입니다. 굉장히 예쁜 가격대였는데 요 정도 가격대가 매물입니다. 그래서 요 7만 원 매물대 내가 매수했던 가격, 그 가격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당연히 홀딩을 해서 83,500원. 여러분들 제가요 실적이 좋습니다. 이거는 조금 멀리 보시면서 신고가까지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갑니다. APR도 그랬고 LIG 넥스원도 그랬고 한국항공우주 5만 원대에 매수해서 고점에서 9만 원대에 팔고요. 다시 7만 원대에 들어가서 지금 9만 원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저의 효자 종목이기도 한데 이런 관점에서 실적주는 길고 멀리 보세요. 그래서 산일전기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다만
그 7만 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하면 홀딩, 돌파하지 못한다면 비중 줄이시고 30% 비중이기 때문에 줄였다가 다시 어디를 지지해주면 요 6만 원대를 지지해주면 지금 이 6만 원이 어쩌면 지금 지지라인이 나중에 주가를 돌파가 된다라면 지지라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가격에서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 드리는데요. 한 가지 당부드릴 건 이 산일전기를 하셨던 분은 7만 원대가 왔을 때에 저한테 꼭 국고초 일부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그때에 맞게끔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T-로보틱스, 로봇 관련주이죠. 로봇 관련주가 3월 달에 강세였다가 지금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종목도 실적주였는데 작년 이후에 로봇주들이 급하락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12,700원 매수 단가 나쁘지 않습니다. 로봇 관련주 다시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과거같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다시 예쁜 자리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T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 관련 중에서도 부속품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 더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로봇도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가정에 또는 나에게 1인 1 로봇이 같이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정말 심부름을 할 때도 지금은 리모컨이 어때요? 로봇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주죠. 이제는요. 이 리모컨을 누르는 일조차도 필요 없이 그냥 옆에 비서 로봇이 하나 있다가 리모컨 테레비 켜줘. 테레비 알아서 켜주고 채널 돌려줘. 돌려줘. 충분히 할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서서히 성숙기에 돌입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로봇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종목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로봇 시황만 참고하시고 12,700원이면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요. 비중 20%라고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일단 아래로 손절가는 10,000원 정도 보시고 위로 반등이 나올 때는 14,000원 목표 주가 보시고 14,000원을 돌파한다면 16,000원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면서 중기적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많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대표님이 감사하게도 제 국고초 일부 취지에 맞게끔 많은 종목을 상담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정말 나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규 대표님이신데요.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대한전선 두 종목 남았습니다. 자, 대한전선은요. 12,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20%의 전략인데 그대로 그냥 홀딩하셔도 지금은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산일전기와 비슷한 전략으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0,000원 언저리 보시고요. 위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13,0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일단 매수가가 얕으니까 목표 주가 13,000원 돌파를 하면 홀딩해서 14,000원 돌파를 못하면 그때는 수익을 챙기시고 다시 재매수하시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두산입니다. 294,000원에 25%. 요즘 두산주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두산 밥캐이라든지 꿈틀꿈틀합니다. 예, 이 두산 가져가십시오. 지금 수익 구간 중이신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25%면 추세가 꺾이지 않을 때까지 5일선 추세가 너무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고 21선 추세도 이제 상승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에도 충분히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추세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잠깐만요. 수급이 자, 그렇죠. 두산의 수급 보시면 외인들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기관들이 다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권은 목표 주가는 35만 원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38만 6천 원, 39만 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고요. 39만 원이 돌파하고 나면 그때는 한 번 더 전화하셔서 두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또 많은 종목들을 지난주에 봐드렸던 종목을 AS를 해드렸습니다.